아주 큰 사건이 터졌답니다. 황해제철소. 얼마 전에 김덕훈 총리가 황해제철소에 내려가고 김책철소를 갖다 바로 그 다음날 황해제철소로 부랴부랴 뛰어내려갔는데 이게 왜 거기까지 갔냐. 원래 황해제철소는 잘 현지도를 안 하는 곳인데, 그리고 강선제강연합기업소, 즉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라고 하는 평안남도 남포시, 즉 천리마구역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강서구역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시하고 붙어 있는데 이 강선제강연합기업소는 상당히 그 김일성의 말하자면 현지도도 잦았고 김일성 사족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강선제강소입니다. 지금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김일성의 제2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네, 천리마 강선제강소를. 그런데 황해제철소에 불이 나게 내려갔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사건 사고가 크게 터졌다고 합니다. 뭐냐면 변압기가 폭발해가지고 변압기라는 게 조그만 변압기가 황해제철소니까 수십만 킬로 아마 변압기일 겁니까? 그 변압기가 폭발하는 바람에 송전소죠. 변압기하고 송전소라고 해야 전기를 영광로에 전기를 내주는 아마 송배전소일 겁니다. 이 송배전소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불 붙어서 아주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고 아주 초토화됐답니다. 그쪽에. 그래서 급히 내려갔고, 그런데 문제는 영광로에 들어가 있던 샘물이 이게 전기가 가게 되면, 물론 이 영광로는 전기로하고 달라서 이 콕스탄을 가지고 떼주는데 그쵸. 바람과 이게 전기 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냥 뭐 저음자 불 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산소를 불어여주고 전기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 불이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굳어지는데 전기를 살리면서 이제 콕스탄이 들어가서. 근데 그게 지금 다 굳어지기 직전이었다. 다 점점 온도가 굳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이 전기 다른 데서 전기를 끌어다가 거기를 복구하고 하는데 아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난데도 뉴스는 언론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왜 아직 조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인을 규명해도 뭐 원인 규명했다고도 하지 않는데 지금 사건 사고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터지고 지금 흥남 남홍 화학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나고 여러 곳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은 북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의견이 이거는 고의적인 그 반체제 인사들 말하자면 김정은 정권의 악감을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송배전소 같은 데는 불이 잘 나고 변압기 폭발이 소규모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들키지도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조작을 해서 이런 폭발 사고를 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이고요. 왜 그럼 이런 폭발 사고를 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김책제철소에도 그렇고 강선제강소도 그렇고 황해제철소도 그렇고 지금 노동자들이 불철주야 일하고 있답니다. 왜? 이 1만 세대, 5만 세대 평양시 산림주택 건설 현장에 강제를 올려보내라고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그런데 먹을 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 노동보호장치, 이거 뭐죠? 우리 말하면 작업복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식량 배급도 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겨우 강내죽을 먹고 강냉떡이랄 염령을 떼우면서 이런 강철을 불철주야 생산하라고 하니까 잠도 못 자고 계속 삼가동 만가동 하다 보니까 불만 불평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모든 자재 원료가 다 평양으로만 직송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그 폭발 사고를 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상당히 큰 연합기업소고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연합기업소, 영광로를 가진 제철연합기업소입니다. 이 연합기업소에서 송배전소가 변압기로 폭발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거기에서 일하던 수십 명의 그 기술자들이 사상자가 났다는 것,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것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화학비료공장, 흥남비료공장 폭발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욕전, 함흥 욕전에서 대형 폭발 사고, 화약을 싣고 가던 군인들이
그 이제 겨울에 싣고 가다가 불을 쬐다가 그 불이 화약에 옮겨 붙어가지고 12빵통, 화약 12빵통이 몽땅 폭파되는 바람에 함흥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막 소동이 일어났는데 수십 킬로 떨어진 아파트, 도시 지역의 아파트들도 유리창이 다 깨져나가는 그런 폭발 사고가 났고 수천 명이 죽은 거. 이거는 함흥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대체로 다 알 겁니다. 그때 또 출퇴근하는 그 출근하는 열차. 그 뭐라 그러죠? 통근 열차. 네. 이 통근 열차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폭발하다 보니까 통근 열차에 탔던 수백 명의 풍남 비료공장 노동자들이 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도 네. 그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네. 폭발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풍남 함흥역에서 일어났던 폭발 사고는 간첩, 한국에서 파견한 간첩이 폭발했다고 한국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게 간첩으로 활동하던 뭐 기사장, 그다음에 몇 사람을 체포해서 공개 총살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사장이나 무슨 이런 기술자들이 폭발을 낸 것이 아니고 바로 군인들이 그 빵통에서 운반하던 군인들, 호송 업무를 맡은 군인들이 빵통에서 불 펴놓고 뭐 음식을 해먹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잠들었던 사이에 불이 번져가지고 폭발됐는데 그것을 한국 간첩들이 와서 폭파시킨 걸로 고정간첩과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연관지어서 네. 해서 2명인가 총살당하고 한 사람이 체포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잡지 못하면 또 우리 한국과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방해한 간첩이 이런 일을 또 저질렀다고 북한이 발표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99%.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 사고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항이라고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